자, 페이지 42페이지. 물리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운동량, 신경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리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놓치면, 1시간이라도 놓치면 그 다음을 나가기가 꽤나 벅차요. 그게 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비어있고 수업 들었다가 비어있고 또 수업 들었다가 그래서 그 부분이 빵꾸가 나잖아. 그럼 전반적인 흐름에서 그 흐름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물리를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이게 물 흐르듯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간에 빵꾸가 나면 안 되니까 충분히 복습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역시 중요합니다. 운동량, 충동량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배워요. 그래서 통합, 융합과 거기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여기 파트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도 쓰거든요.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좀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여태까지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동거리와 변이부터 시작했었죠. 그지? 속력이라는 애와 속도까지 왔어요. 그죠? 속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가속도를 배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네 셋을 가지고 노는 것들을 연습 많이 했었죠. 5칸 해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힘이라는 걸 배웠어요.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하는 거죠.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했어요. 됐니? 그러니 힘까지 오는 동안에 이 가속도를 여기다 곱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힘을 배웠으니까 이 힘에 대한 내용이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로 정리가 됐고요. 운동방정식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됐나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요. 오늘 하는 내용이 뭐야? 운동량이라는 녀석과 충격량이라는 녀석이에요. 여기까지가 물리원 계산형 시험 문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1단원의 절반 정도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일과 에너지를 배우는 거고 연력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 1단원이 끝나는 거거든요. 전 다른 개념이고요. 완전 다른 개념이고요. 생뚱맞게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알아야 문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여기까지 오늘 하는 수업까지가 니네들이 여태까지 달려온 모든 것들의 총결정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됐으면 이걸 갖고 이렇게 놀고 먹어야 되는 거 맞지? 됐어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춰드린 겁니다. 그러면 최종 보스전이잖아요. 니네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의 계산형 시험 문제들은 다 이 녀석들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거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됐나요? 자, 하나씩 합시다. 첫 번째 운동량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갑자기 운동량 보전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죠? 내용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문제가 다 지나고 나면 맨 뒤에 50페이지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책이 운동량 따로 충격량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합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 2개를 한꺼번에 볼 겁니다. 됐니? 운동량과 충격량 어떤 뜻이냐?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운동량, 충격량. 공식은 매우 간단하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첫 번째, 운동량이 뭐니? 얘는 스몰 p예요. 됐어요. 물체의 운동량을 재고 싶답니다. 됐니?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양은 얼마지 궁금했던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결론, 운동량이라고 하는 애는 물체가 얼마의 질량을 갖고 있는지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곱해줍니다.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P는 M에다가 V를 곱해요. 그래서 막 공식을 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MVP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됐죠? 질량에다 속도를 곱해요. 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기억나? 물리는 반드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속력 넣으면 안 돼요. 속도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 플러스라면, 서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를 대입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계산을 해서 다 틀린단 말이죠. 됐니? 1단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 쳤죠. 아직 안 끝났지. 방향에 대한 개념이. 됐나요? 반드시 꼭 신경 쓰세요. 왜? 계산형 시험제는 매우 쉽거든요. 물체가 있었어 1kg이래. 이 새끼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10m/s로. 그럼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니?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얘의 운동량은 얼마니?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질량을 찾아요. 1kg. 속도를 찾아 10m/s. 그러면 얘는 10에 kg에 m/s를 한꺼번에 넣는 거죠. 됐나요? 요게 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kg에 m/s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 어렵지 않지? 운동량은 뭐라고? 질량에다 속도만 곱하면 되는구나.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면 운동량이구나. 됐어요?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항상 너가요, 한꺼번에 한다 그랬어. 두 번째. 이건 융합과학에도 출제가 된다 그랬죠. 중력보다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 충격량. 충격량은 I라고 표시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노는 게 물리원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써볼까요?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을 곱해요. 힘에다 시간을 곱해요. 그래서 얘를 I라고 쓰고요. 얘를 F라고 쓰고 얘를 T라고 씁니다. 옛날 사람들은 되게 유치하게 외웠겠죠. FT 아일랜드 뭐 이렇게. 들어는 봤니? FT 아일랜드. 안 들어봤어요? 이홍기 안 들어봤어?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역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외우는 거죠. 됐어요? 해볼까? EX. 사람이 있었는데, 공이 있었는데, 이 공을 발로 찬 거야. 됐니? 10N의 힘을 줘서 발로 찼어요. 찰 때 힘을 준 시간이 1초래. 됐어요? 그럼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됐니? 이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에요. 됐죠? 그럼 충격량 공식 되게 쉽지, 그치? 힘 찾아. 그리고 시간을 찾아. 그럼 10N의 힘을 줬는데 1초 동안 힘 준 거 맞지? 그치? 그럼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10의 뉴튼 세크. 되게 간단하지? 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능시험 문제예요. 구구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틀릴 수가 없는 시험 문제들입니다. 그럼 얘도 중요한 점이 있겠지. 굉장히 물리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하나 있겠지. 그게 얘야. 역시 방향을 반드시 정하셔야 되죠.
힘도 벡터 값이니까. 그럼 또 하나 완성됐네요. 충격량의 단위는 뭐야?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에다가 세크를 곱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죠? 다시요. 운동량을 구해라. MV. 충격량을 구해라. FT. 이 두 가지를 누가 잘 갖고 노느냐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책은 왜 이걸 따로따로 배우는 것이냐? 너네 책을 만들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는 왜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야? 이걸 한꺼번에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3번이요. 내 별표예요. 이거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자, 니네도 따라올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잘 봐. 여기다 한번 써놓고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충격량은 뭐에다 뭐 곱한 거라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지. 됐나요?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힘을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냥 F랑 T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됐지? 자, 그러면 이 힘을 전 시간까지 배운 뉴턴의 제2운동법칙 MA라고 바꿀 수 있죠. 그죠? 거기다가 T를 곱한 거지. 되니? 다시요. M 따로 쓰고 AT라고 묶으면 되니? 요거 가속도에서 한번 본 적 있니? 잘 봐. A는 T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 맞지? 됐어요? 가속도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다음에 시간으로 나눈 거 맞죠? 얘를 넘겨요. 그럼 AT가 나오는 거 맞지? 그럼 V에 마이너스 V0 나오는 거 맞지? 얘를 M 놔두고 V 마이너스 V0로 바꿀 수 있니?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MV에 마이너스 MV0가 됐지, 그지? 요거 뭐야? 운동량이죠. 보이니? 충격량을 쭉 정리했더니 운동량 나온 거 맞지? 됐나요? 이게 물리예요.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충격량의 단위가 뭐라고? 뉴턴 세크요. 뉴턴에다가 세크를 곱한 거 맞지? 됐어? 그럼 뉴턴의 단위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킬로그램에 가속도를 곱하면 뉴턴 나오는 거 맞죠? 됐어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세크를 곱해주면 얘랑 약분 쳐지지. 그러면 뭐만 남아?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만 남지 않니? 보여? 어때? 충격량의 단위를 썼는데 운동량의 단위가 나왔지. 그러니 운동량과 충격량을 따로따로 배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때? 호환이 가능하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게 니네들이 배워야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공식만 간단하게 외우고 와, 나 다 알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간단한 문제는 초딩 수준의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좀 고급적인 시험 문제를 내려면 3번을 알아야 돼요. 뭐에?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됐어? 그래서 3번에다 별표를 쳐드렸습니다. 반드시 물리용 시험 문제가 나오고 질량, 속도, 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요 네 줄을 꼭 써놓고 시험을 보세요. 됐어? 적어줄게. 중요합니다. 충격량은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라 그랬어. 됐니?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되게 유치한 시험 문제라 그랬죠? 그럼 두 번째 단어예요. 충격량은 꼭 드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쓰는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 변화량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요. 됐니? 그래서 얘 바꿨으면 나중 운동량에서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뺍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에다가 처음 속도를 곱하는 거죠. mv 마이너스 mv 제로. 그게 얘죠. 됐나요? 굳이 이렇게 기호로 된 공식처럼 만들어주고 싶진 않아요. 반드시 써놓고 시험을 보세요.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물리 달려온 거예요. 이 세 줄 하려고. 이 세 줄만 하면 앞쪽에 모든 문제들이 통합이 돼버립니다. 비교샷 하나 해줄까? 그럼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량이니 이건 되지 않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하지만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량이니 아니요. 그러니 이 박스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됐나요? 이 정도 돼요? 꽤 쉽지. 여기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최고 난이도의 시험 문제들인 거예요. 자, 예제 한번 해볼까요? EX. 잘 봐. 두 문제를 써줄 건데 비교를 되게 잘 해보세요. 어떤 게 편한지는 니네들이 선택하는 거야. 단 맞추세요. 해볼게. 자동차가 있었어. 질량은 2kg이래.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대. 됐지? 여기서 힘을 줬더니 자, 이 녀석 빨라지겠죠? 됐어요? 자,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었어. 질량은 2kg으로 변함이 없고요. 10m/s가 되었대. 됐어요? 이제 여기 하나의 자료만 주면 여기에 가속도 값을 구해낼 수 있죠. 느낌 왔어? 우리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5초 한번 줘볼까? 자, 가속도 얼마니? 기억나? 빨리빨리 할 수 있겠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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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그럼 가속도 얼마야? 얼마? 대답 좀 해주면 안 되냐? 얼마? 2. 됐니? 연습 많이 한 거 기억나요? 그래서 한 칸만 더 가볼까요? 자, 힘은 얼마니? 그러면 F는 MA. 됐어요? F는 MA. 그럼 여기다가 2kg에 2m/s 제곱 넣어서 4N이라고 쓸 수 있겠어? 됐어요? 진짜? 그럼 마지막 단어 하나 해볼까요? 충격량은 얼마니?
저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충격량 어떻게 한다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다고. 4N이 나왔으니까 시간을 곱하는 거죠. 됐어? 그럼 여기다가 20N세크요 이렇게 쓸 수 있냐고. 완성됐니? 어때요? 시험 문제 한 덩어리가 계속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여기에 두 줄만 더 쓰면 물리원이 더 이상 낼 게 없는 시험 문제로 바뀌어요. 뭐라고? 가속도 구한 거 맞지? 이동거리 얼마야? 25m. 됐어요? 여기에 이동거리가 25m예요. 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이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1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합니다. 그러면 4N으로 25m를 달린 거죠. 그럼 얘는 100J의 에너지를 갖게 돼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물리 1단원이에요. 됐니? 어때? 니네 처음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물리 끝날 때까지 배우죠. 그러니 첫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속도를 구하고 이동거리를 구하는 게 훅 돼야지만 나머지들을 더 빠른 시간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이 녀석은 다음에 배울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 자동차가 있었어. 똑같은 시험 문제를 적어볼게요. 2kg이래. 얘는 정지하고 있었대. 달렸어. 자동차가 있었어. 10m/s가 되었어. 2kg이래. 얘는 5초래. 됐니? 이거 보여요? 자,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가속도 얼마니? 2요. 힘은 얼마니? 4요. 그럼 충격량은 얼마니? 20이요. 됐어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라 그랬지. 정지하고 있어요. 달렸어.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라 그랬지. 10m/s라 그랬죠. 됐어요? 자, 충격량 얼마니? 충격량 어떻게 구한다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 그랬지. 그지?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20이죠. 처음 운동량 얼마야? 0이죠. 충격량 얼마야? 20에서 0 뺀 거지. 그러니 충격량은 20N세크요. 여기요. 20N세크요. 됐어요? 어때? 똑같은 문제를 써놓고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애가 있고 충격량을 먼저 구하는 애도 있겠지. 자, 충격량 구했어요. 충격량은 뭐에다 뭐 곱한 거라고? 힘에다가 시간 곱한 거라 그랬죠. 그럼 시간은 몇 초? 5초라고 나와 있으니까 힘은 몇 뉴턴? 4뉴턴이요. 됐나요? 그럼 힘은 F는 MA니까 질량이 얘가 4라면 2kg짜리가 얼마의 가속도를 갖는 거야? 2요. 2m/s. 됐어요? 보세요. 문제를 보고 자료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구해도 답이 맞지. 운동량, 충격량을 사용하면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도 답이 맞죠. 물리 어떻게 틀리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도 나오고 이렇게 풀어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틀려지냐? 푸는 방법 되게 많죠. 단 푸는 방법이 많으면 잘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으니까. 됐니? 수학과의 차이점이죠. 단 그 중에 니네들이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됐어? 니네들이 만약에 고3이라면 그리고 물리원을 수능 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라면 나는 수업 시간에
야, 문제를 보고 운동량, 충동량을 가장 먼저 구해. 제일 쉬우니까. 그럼 운동량, 충동량을 가지면 나머지들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얘들아. 이렇게 알려줘요. 왜? 수능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차근차근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야 잘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됐니? 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됐어요? 그러니 이렇게 푸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니네들은 수능 볼 학생이 아직 아니잖아요. 선행을 하는 학생이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라고? 물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똑같은 시험 문제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됐니? 이게 졸라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한 후에 그 다음 무엇을 구하고 그 다음 무엇을 구하는지가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때? 운동량과 충격량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합친 시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런 녀석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똑같은 방법으로 패턴 잡아서 문제 풀 수 있겠죠? 그지? 왜?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 연습시켜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물리를 시작한다면 순서대로 단계 니네 교과목 순서대로 배우는 게 맞지. 속력 속도 배우고 가속도 배우고 힘 배우고 충격량 운동량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연습 많이 하세요. 구할 때 한번 해보고 거꾸로도 한번 구해보고 그러면 답이 다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물리 쉽다고요. 이게 안 쉽다고? 야, 이게 안 쉬우면 안 되지. 됐냐?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을 이렇게 한꺼번에 알려주는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 돼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EX. 자, 한 문제 해봅시다.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10m/s로 달리고 있었어요. 붕 달려서 자동차가 20m/s가 되었어. 됐니? 됐어요? 자, 가속도를 구할 거죠. 이동거리를 구할 거죠. 그럼 힘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써볼까요? 얘요. 30m를 달렸대요. 됐어요? 나머지 칸을 메꿔볼까요? 펜 안 갖고 왔니? 볼펜도 없이 학원에 없어? 자, 이 정도는 이해되나요? 어때? 기본 예제가 항상 비슷하죠, 그죠? 이 중에 긴 ED 이렇게 내면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 완성되는 거 맞지, 그지? 그죠?
이걸 못 구하면 물리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잖아, 그렇지? 자, 이 패턴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나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동거리 있으니까 몇 초? 그러면 내리고 내릴 수 있죠. 그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질량 속도가 나와 있고 질량 속도가 나와 있네. 그럼 운동량, 충격량을 쓰는 게 빠르겠군. 됐나요?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나주 운동량은 얼마야? 그럼 충격량은 40에서 20을 빼면 충격량이 되겠죠. 그럼 얘는 20 뉴턴 세크일 거예요. 됐나요? 보세요. 그럼 얘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라 그랬지. 막혔지. 왜? 여기 힘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됐나요? 그럼 이동거리로 이 녀석의 관계를 구하는 게 빠를 수 있지. 어디까지만 해도 문제는 풀려? 가속도만 구해도 문제는 풀리죠. 됐나요? 그래서 가속도 구하기를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어떻게든 구할 수 있으니까. 20, 10, 몇 초? 30m 갔으니까 얘는 2초. 그럼 가속도는 20에서 10 빼고 2니까 5m/s 제곱. 그럼 힘은 얘랑 질량 곱하는 거니까 10N. 10N에 2초를 곱했으니까 20N 세크. 어때요? 다 되지, 그지? 이해됐니? 이걸 숫자 바꿔서 연습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왜? 더 이상 낼 게 없거든요. 이게 니네가 배우는 물리 1단원에 전부 다니까. 계산형 시험 문제에 모두 다니까.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뭐야 이거. 쉽게 한번 지워볼까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연습 좀 해주세요. 써놓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전부 다 한번 구해봅니다. 이걸 이렇게 비교샷으로 설명하는 강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난 물리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물리가 쉽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됐니?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EX. 얘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됐죠? 잘 봐. 접시가 있었는데 됐니? 접시가 있었는데 됐죠? 지금 질량이 같은 접시가 있고요. 높이도 같습니다. 됐나요? 됐죠? 떨어뜨릴 거예요. 얘네들을 동시에 떨어뜨려요. 그치? 하나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릴 거고 하나는 폭신한 스펀지 솜니부에 떨어뜨릴 겁니다. 됐어요? 땅바닥에 접시를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 맞지? 됐니? 푹신한 데 떨어뜨리면 안 깨지는 거 맞지?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논술 시험 문제. 똑같은 높이에서 접시를 동시에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접시는 왜 깨지고
푹신한 곳에 떨어지는 접시는 왜 깨지지 않을까요? 됐어?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의 포인트예요. 계산형 시험 문제 여기다 때려 넣으면 다 나오는 거 맞지?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이 운동량, 충격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됐나요? 쓸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질량 똑같은 접시를 동시에 여기다가 놔뒀지. 그럼 맨 꼭대기에 있을 때는 정지 상태 맞지? 그럼 처음 속도는 누가 빨라? 같아요. 떨어지면 점점 빨라지겠지. 얘도 떨어지면 점점 빨라지겠지. 전 시간에 중력 파트 같은 거 했었어. 둘 다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하죠. 중력과 속도는 G로 둘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얘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어.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어. 기억나니? 높이만 같으면 질량에 상관없이 나중 속도는 다 똑같죠. 기억나세요? 기억나? 중력 파트 할 때 기억나? 5m 내려오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얼마라고? 10m/s요. 몇 초 만에 내려왔어? 1초 만에 내려왔어요. 기억나세요? 이 녀석이 몇 킬로그램이든 상관없이 높이만 같으면 속력은 같아요. 되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떨어뜨렸지. 누가 먼저 떨어지겠니? 동시에 떨어지겠죠. 얘네들은 동시에 낙하합니다. 됐어요? 그럼 바닥에 닿을 때 나중 속력은 누가 빨라? 속력도 똑같겠죠. 이해됐어요? 잘 봐. 둘의 질량은 어떻다고? 같겠지, 그지? 되니? 처음 속도 어떻다고? 정지니까 같겠지, 그지? 됐어요? 나중 속도 어떻다고?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시간을 동시에 떨어졌으니까 나중 속도도 같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질량과 나중 속도를 곱하면 나중 운동량, 질량에다 처음 속도를 곱하면 처음 운동량. 그럼 처음 운동량 똑같고 나중 운동량도 똑같지. 그럼 결론 쓸 수 있겠니?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가 큰 거야? 같겠죠. 여기까지 내려져요. 됐어요? 자, 질량이 같은 물체를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처음 운동량 같고요. 나중 운동량 같으니까 떨어져서 동시에 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겠지. 이해되니?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말이 뭐라고? 충격량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은 충격량이 어때? 요거 보여요? 요거 보여? 보여? 자, 다시요.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져요. 이유가 뭐야? 충격량이 크니까요. 안 돼요. 지금 보듯이 충격량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른 거 맞죠? 그럼 충격량 때문에 물체가 깨지는 건 아니란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한 칸만 더 내려볼까? 그렇다면 충격량은 뭐에다 뭘 곱한 거야?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지. 됐니? 충격량은 같아요. 그러니 힘과 시간 어딘가에선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얘요! 물체가 깨졌어요. 왜? 그 깨질 만큼의 힘이 가해졌으니까. 됐어? 내가 니네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힘과 운동 법칙 할 때 힘의 정의가 뭐야? 힘의 정의가 뭐야? 물체의 속도와 방향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애를 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 그게 힘의 정의예요. 그럼 접시가 있었는데 그 접시가 깨졌어. 형태가 바뀐 거 맞지? 그럼 그 형태를 바꾼 애는 누구여야 돼? 충격량이어야 돼? 힘이어야 되죠. 그게 정의니까요.
그 말인지 알겠니? 물리는 그런 거예요. 정의를 정확하게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안 깨졌으니까 형태가 잘 안 변했지. 왜? 형태를 바꿀 만큼의 힘을 주지 않았으니까. 얘는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힘이 더 많이 가해진 거 맞죠? 더 많이 가해졌어요. 힘이. 됐니? 그래서 형태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곱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힘이 얘가 세대. 그럼 얘는 뭐가 쓴 거야? 시간이 긴 거죠. 그래야 곱한값이 같아지겠지. 됐어? 자,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때 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네, 요 뒤에 한 글자 때문에 이퀄을 쳐야 될 때가 있고 부등을 쳐야 될 때가 있죠. 충격량과 충격력은 다른 단어예요. 이해됐니? 그럼 요때 시간을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요때 시간을 충격을 흡수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이 길면 힘을 덜 받을 수 있죠. 그럼 나의 물체의 모양이 덜 변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되게 간단한 예인데 체조 선수들이 여기를 골라 뛰어와서 그치? 여기를 팅 하고 밟은 다음에 여기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탁 쓰지 그치? 됐나요? 여기에 탁 쓸 때 무릎을 똑바로 펴고 서야 되냐? 구부렸다 앉았다 이렇게 쓰냐? 일단 구부렸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죠. 왜요? 구부리는 동안에 충격을 흡수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됐어? 그럼 안 구부리면 어떻게 돼? 힘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전달되지. 그러면 그 힘 때문에 무언가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죠. 그 형태가 바뀌는 애가 누구야? 뼈야. 됐니? 그래서 뼈가 부서질 수 있는 겁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건 이런 거죠.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동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매지, 그치? 이거 왜 매는 거야? 됐니? 사고가 나면 이 녀석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겠죠. 그런데 벨트가 매져 있으면 달려가는 애가 가질 수 있는 충격량 시간을 흡수해주죠. 충격을 흡수해주는 시간이 길면 전달되는 힘의 양이 적어지겠지. 그럼 그 모양 그대로 있을 수 있죠. 그러니 뼈도 안 부러지고 사람도 제대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 세 칸을 나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세 칸을. 자, 이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질량이 같은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키면 동시에 떨어지는 거 맞죠? 처음 운동량 같고요. 나중 운동량 같아요. 떨어진 시간도 같아요. 됐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쨍그랑하고 깨지는 건 시간이 되게 짧은 거고요. 얘는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충격이 흡수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 처음 속도 같고 나중 속도 같고 질량도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다른 말로 충격량이라고 했고요. 충격량은 같을지언정 형태가 다른 건 힘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킨 건 량이 아니라 력인 거죠. 이해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자, 색다른 예도 하나 내릴게요. 색다른 예가 뭐냐면 권총과 장총이에요. 권총은 짧지, 장총 길지. 누가 더 멀리 나가게? 장총이 멀리 나가죠. 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물리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권총은 총신이 짧아요. 장총은 총신이 길어요. 됐어? 여기서 총알을 탕 하고 때리면 폭발이 막 일어나서 얘가 달려가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순간에 이 가스가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밀겠죠. 근데 여기 나오면 가스가 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럼 더 이상 총알을 밀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안 이 총알이 날아가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탕 하고 때리면 이만큼 와도 계속 가스가 밖으로 못 나가니까 계속 힘을 받아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와야 가스가 빠져나가니까 이물체는 얘보다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그래서 충격량이 얘가 큰 거야. 그러니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죠. 속도가 빠를 테니까요. 됐어? 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거. 사람이 툭 하고 부는 힘의 크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럼 짧게 만드는 게 좋아? 길게 만드는 게 좋아? 길게 만드는 게 좋지. 힘은 똑같지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충격량, 충격력, 충격 흡수 시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 충격력, 힘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매우 크고요. 시간은 매우 짧아요. 됐니? 하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힘은 작고요. 시간은 길어요. 됐어? 자, A 한번 볼까요? A. 힘은 어때? 크지. 시간은 어때? 짧지. 그럼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이 짧다면 충격력은 큰 거죠. 깨지겠지. 사실요. 얘는 충격을 받는 시간이 매우 기니까 힘은 작겠죠. 됐어? 이해됐니? 그러니 이 A라는 애는 단단한 곳에 떨어진 거고요. B라는 애는 푹신한 곳에 떨어진 거지. 네. 됐나요? 그럼 얘네들의 충격량은 어때야 돼?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 충격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이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면적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죠. 면적은 충격량이니까. 됐어요?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충격량이 일상생활에서 훨씬 많이 쓰이죠. 운동량은 완전 물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충격량을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차의 범퍼 이런 것들 다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바닥에 스펀지 또는 야구 선수들이 공을 받을 때 땡겨받는 뭐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다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요즘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매년마다 축제 때 이런 거 했어요. 매년마다 옥상에서 달걀 떨어뜨리기. 학생회관 건물 옥상에서 달걀을 떨어뜨려요. 바닥에 닿았을 때 달걀이 안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셨나요? 그래서 대회에서 1등하면 상금을 줘요. 그럼 각과에서 다 만들어. 재료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은 10,000원. 됐나요? 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사는 애들이 왜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수습강이라는 거 들어봤니? 그 색깔 막 파랑 빨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계란을 넣어요. 그리고 막 옥상에서 떨어뜨리거나 막 그래. 종이 막 랩으로 막 감싸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안 깨지면 잘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1등 한 애가 있어. 무슨 방법을 썼는지 알아? 무슨 방법을 썼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잘 깨지거든요. 계란은 정말 잘 깨집니다. 건물 옥상에 있죠, 그죠? 여기서 계란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얘를 계란을 막 온갖 장치를 하겠지. 얘를 떨어뜨렸어. 안 깨져서 1등 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여기에 사람이 받는 거야. 반칙 아니에요? 아니요. 이 사람 일당이 10,000원이야. 그래서 10,000원 주고 사람을 샀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놓치거나 잘못 받으면 깨지잖아요. 그럼 잘 받으면 되잖아. 그럼 그 대회 조건에 만족하죠. 이런 사람 처음 봤대요. 말이 되니? 되지. 그럼 조건을 되게 다양하게 하든가. 사람 안 됨 이렇게. 10,000원을 위한 조건 말고 그 어떤 조건이 없다면 괜찮잖아요. 뭐가 문제야? 우승 상금 100만원. 꽤 크지. 등록금이 75만원이거든요. 100만원은 되게 큰 돈이에요. 해볼만 하지 않니? 요새는 안 합니다.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죠? MZ 세대 애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야, 10,000원 말이 돼. 이런 거 잘 안 해서 요새는 잘 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제 조금씩 빨라지는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엔 없던 것들이죠. 얘네들도 알고 있니? 이제 드론을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됐다는 거. 됐어요? 드론 택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타고 하늘로 날아다닐 거예요. 드론 택시의 장점, 운전사가 필요가 없죠. 니네 얼마 전에 뭐 월드컵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평창 게임 동계올림픽 이런 거 보면 드론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문양 만들고 뭐 이런 거 보죠. 다 조정하지 않죠.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1번 드론 어디, 2번 드론 어디, 3번 드론 어디 이걸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 택시에다가 프로그래밍만 해주면 얘는 몇 시에 올라서 몇 시에 내리고 이걸 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승객만 타면 되는 거죠. 단점, 가벼울수록 좋아요. 무거우면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충전을 되게 자주 해야 됩니다. 배터리도 무겁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드론 택시가 전 세계, 전 지구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드론 택시는 사람이 없지. 프로그램으로 작동하죠. 니네가 막 드론 택시를 타고 어디 가고 있어. 드론 버스를 타고 어디 가고 있어. 그런데
누가 해킹을 했어. 또는 정전이 됐어. 또는 렉이 걸렸어. 상상이 가니? 니네 막 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거지. 그 죽어. 그게 왜 떨어지는지 몰라. 그럼 나중에 뭐 중국에서 누가 해킹을 했대. 젠장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도 안전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죠. 벨트를 매도 죽거든요. 그럼 벨트도 한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에어백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운동량, 충격량이에요. 그럼 드론 택시가 떨어지면 그냥 가다 충돌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면 살 확률이 더 떨어질 거 아니겠니? 그럼 그만큼의 더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운동량, 충격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니네 보세요.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있잖아요. 그 신발의 쿠션, 운동량, 충격량이죠.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신발의 가격을 정하죠.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죠. 됐나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쭉 한번 넘겨보세요. 충격량 파트 50페이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방향, 여기 힘 시간 됐어요. 그리고 면적은 충격량,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 아래쪽에 충격량과 충격력의 관계. 그래서 옆쪽에 51페이지에 가면 요 그래프 보이지? 그죠? 51페이지에 요 그래프 있습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과 충격량은 반비례한다. 보여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 그래프예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넘겨봅시다. 그러면 뒤쪽에 55페이지 6번이요. 그래프 보여요? 힘의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충격량이요. 그지?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럼 나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 충격량이요. 됐나요? 거기 문제를 보면 그림 가와 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힘과 시간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넓이가 같죠. 무슨 뜻? 충격량 이거만 알면 시험제 끝났어요. 나에서 0에서 6초까지 충격량은 얼마니? 충격량은 얼마니? 3, 4, 12 됐니? 근데 시험 문제 뭘 물어보고 있어? 충격력을 물어보고 있죠. 됐나요? 충격량은 12. 충격력의 시간을 곱하면 12. 시간은 6초니까 힘은 얼마?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 힘을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어때? 요거면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 완성돼요.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운동량, 충격량 시험 문제입니다. 됐나요? 잠깐 쉬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내용을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칠판 지울게요.